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좀 받고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현찬 씨였다면 저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충분히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딜레마가 생겨요.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일단 먼저 구독자가 5,000명이 넘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골 청년 같죠? 머리를 안 만져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 옷 되게 목이 따뜻해요. 빈티지 샵에서 득템한 옷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파주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집에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아주 딱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키랜더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활동도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홍보 활동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또 그냥 막 쉬기만 한 건 아니고요. 단발성이지만 어쨌든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공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잠시 하면서 느꼈던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가만히 좀 있어 주실래요? 네, 오늘 어쨌든 본론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F 티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지배당하는 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 좀 많이 무너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멘탈이 쉽게 말하면 연약한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드러내고 내 거를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그림도 그려서 올리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 오는 피드백에서 오는 칭찬을 좋아하는 거지, 반면에 이제 그 칭찬이 아닌 그 뭔가 나쁜 피드백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타격을 입는 그런 약간 되게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처받는 사람이면 안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정신이라고 나름의 생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악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악평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는 학부 때부터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도 뭐 공부하는 것 가지고도 평가를 받고 우리는 항상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배우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약간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제 실무에 나와서는 경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가 이번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리랜서 일 같은 경우엔 일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만났던 클라이언트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했던 일이 마음에 들으셔서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가 일전에 저랑 했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전에 했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고 흔쾌히 제가 수락을 했고, 이제 먼 거리에요.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미팅도 하고 직접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미팅도 잘 하고
원하시는 그 기획안을 제가 열심히 작성하고 공간도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제 2차 미팅 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1차 미팅 당시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원했던 용도와 기능이 있는데, 근데 그런 용도와 기능적인 부분들이 2차 미팅 때 가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결론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주, 3주간 열심히 작업을 해서 2차 미팅을 갔는데 1차 미팅 때 했던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럼 제가 열심히 했던 작업물에 대해서 그냥 공중분해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못 쓰게 되긴 했지만 제가 했던 노고나 결과물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하시고 추가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새로운 조건을 이제 저도 수용하고 작업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 특수성 때문에 제가 추가 금액에 대해서 온전한 금액을 받지 않고 할인을 해가지고 약간 저도 선심을 쓰는 마음으로 두 번째 2차 미팅 때 착수를 해서 새로 작업을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바쁜 일정들이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빨리 결과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일을 안 하고 있고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 일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보면 한 달 한 달 되게 급하고 프리랜서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돈이 들어와야지만 중요한 일들을 또 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빠른 정산을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화근이 되었던 게 이제 결과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저렴하게 작업을 해서 드린 제안이 그 결과의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내가 1차로 미팅에서 2차 미팅 때 보여드렸던 결과물에 비해서는 턱없이 아이디어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면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신 거예요. 왜 실망을 했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클라이언트를 되게 존경하고 리스펙 그런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좀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선심 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 영역이 저의 최선이 그분이 보실 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돈을 써서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 이런 걸 떠나서 결과물에 실망을 했으니까 뭐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을 되게 좋게 봤었고 그리고 일전에 해줬던 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결과물은 분명 열심히 안 한 거다. 대충 해서 준 거다. 라고 판단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좀 받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계속 선심 쓴다 생각하고 근데 단순히 선심 쓰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열심히 안 하거나 대충 하진 절대 않았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재료 하나하나까지 조사하고 치수 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해서 결과물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일전에 봤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역시 돈을 적게 준 만큼 그 가격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1차로 했고 결과물이 이제 실망스러우니까 이거는 안 하느니 못하다. 제가 돈은 드리겠는데 제가 현찬 씨였다면 저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빡 맞았고 실제로 맞았고 벙 쪘어요. 이게 작업하는 그 디자이너의 그 기획자의 입장과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첫 번째는 디자이너의 생각과 클라이언트의 생각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결과물이 별로면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클라이언트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거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럼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입장 바꿔서 클라이언트 입장이 된다고 처음엔 하기 어려웠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다시 꼼꼼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충분히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선심 쓴다고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프로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마추어의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느꼈냐면 두 번째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이게 최선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기획하거나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도 내가 시간에 급급하거나 어떤 마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있었던 레퍼런스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런 기획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을 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프로젝트 때 했던 거 좋았던 거 짜집기 하거나 아니면 이때 이랬으니까 이번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좋아하겠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한편으로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차이를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럼 나는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최선을 다했었냐? 이게 최선이었나? 라고 되돌아봤을 땐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딜레마가 생겨요. 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라고 스스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실력적으로 보여줘야 내 브랜드가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 딜레마는 돈을 얼마를 줬냐라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큰 틀이 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라이언트도 원하는 디자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디자인의 안을 뽑아내려면 사실 돈을 그만큼 더 지불하고 더 뛰어난 디자이너한테 해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한정된 예산은 이만큼인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돈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요만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인테리어나 건축 설계에 어떤 한 정점을 찍은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초짜고 이제 배워가는 5년차의 어떻게 보면 직장인밖에 안 되는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걸 기대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만한 돈을 받았으면 이만큼의 시간과 결과물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난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스스로 딜레마가 온 거예요. 화도 났던 이유도 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이만한 노고와 수고와 여러 가지 실적부터 모든 다방면의 거를 감안해서 이 가성비에 뽑아낸 결과물인데 상대방은 어쨌든 돈을 주고 했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의견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좀 더 배려했다면 어쨌든 이걸로 일이 끝이 아니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다음 작업을 위해선 내가 조금 더 정점을 찍는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나도 배우고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더 좋은 안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게 최선인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고민을 좀 더 해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오려면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찬 씨께서 작품을 만들다가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단독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언지를 주고 같이 협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1차 미팅 이후에 2차 미팅 때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미 1차 때 2, 3주간 했던 저의 노고와 에너지는 그때 사실 많이 쓰였기 때문에 다소 허무함이 있었고 다시 새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어떤 그런 적은 돈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빠져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최선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을 했다라는 건 디자이너로서 못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로 새로 다른 안을 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필요한 기능의 어떤 새로운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가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받지 않고 이거는 저도 제가 놓쳤던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추가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범주를 다해서 넘겨드렸고 제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값어치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결과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느끼기에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살리시면 되고 버릴 거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기획 프로젝트가 아니라 준공까지 가는 프로젝트였다면 계속해서 미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냥 단발성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던 프로젝트 특성상 이제 그럴 여력이나 저조차도 그럴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잡고 애초에 일을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이제 저는 그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하시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고 괜찮으셨으면 추후에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마지막 이제 결과물은 그 클라이언트와 저의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선인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마구마구 넣기에는 그 에너지가 나중에 소모적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아이디어를 넣고자 했었고 열심히 하고자 해서 에너지를 분배하지 못하고 몰두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거나 또 보고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뜰리에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저가 경험했던 회사에 약간의 규모가 크고 프로젝트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자체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고 또 회사 안에서도 보고 체계가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적으로도 사실 많은 게 특별한 게 담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왔던 걸 답습하고 그리고 검증된 걸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상품성이나 건설사의 색깔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디자이너라 하면 필요한 기능을 아이디어로 채워서 해결해주는, 그래서 필요했던 기능을 가장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디자인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결국엔 만족을 해야 좋은 디자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도 결국엔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걸 만들어내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과 아이디어들을 그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수님을 설득하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청중을 설득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지만 막상 실무에 오면 그거를 까먹어버리고 사람이 점점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못하면 클라이언트도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고 공사비를 따지게 되면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고 있는 작업이 최선인가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떨 때는 싸워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설계자 디자이너도 성장하는 방법이고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고집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맡겼으면 한편으론 배우고 또 원하는 작품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가면서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할 땐 시간도 제공하고 또 여러 미팅과 협의를 통해서 잘 의견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현명한 클라이언트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계획자 또 기획자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클라이언트가 되는 법, 그리고 현명한 건축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법을 우리는 매 순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고 배워가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프로젝트를 2달여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몸도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쨌든 저도 배울 수 있었고 저라는 사람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인구직을 열심히 보고 있고 다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건축사 사무소 원하는 그런 데도 쓰고 있고 또 좋은 데 사무소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돈을 받고 일하게 되는 거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게 그 이상에 뽑아내야 될 땐 결국엔 나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이만큼 주어져도 해내야 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학생이신 여러분들은 더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고인물이 되어서 점점 수동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은 좀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모아서 인테리어를 내 집을 마련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되었을 때 현명한 클라이언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세상의 소리와 경험들을 많이 수용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처음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화도 났지만 뒤돌아보면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깨어지고 내 스스로를 반성도 어떤 면에선 하고 또 나의 입장을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의도로 했었고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그리고 배경은 이랬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고집 부려서 디자이너로서의 그냥 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또 극단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으로 좀 지속 가능한 직업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런 저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참석해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언제든지 DM이나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이나 회사나 뭐 이런 공간들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카메라를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